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것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여지도 보일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역전세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리 예고한 터라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 기대가 많았어요. 지금 역전세 가격이 300조 가까이나 된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역전세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정책을 분석해 보면서 집값이 올라간다 또는 떨어진다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서울신문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요, 전에는 대출받을 때 DSR이 40% 기준이었던 것을 DTI 60%로 완화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DSR과 DTI의 차이를 알고 갈게요. 이 DSR과 DTI는요,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DSR은 다른 곳에 대출이 많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DTI는요, 다른 곳에 대출이 있어도 이번에 받는 부동산에만 대출을 보기 때문에 DTI가 DSR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DSR은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연간 상한액 40%인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 다른 곳에 대출이 없어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 할부가 있다라든지 카드론이 있다고 한다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1천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DTI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상한액 60%인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이 있어도 3천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완화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역전세난. 바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 2년 전에 8억을 전세로 줬는데 지금 시세가 6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계약기간 끝난 세입자가 계속 8억을 주고 살까요? 아니죠. 시세 떨어졌으니까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겠다든지 아니면 싼 데로 이사 가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집주인이 보증금 8억 받은 것을요, 한 푼도 안 쓰고 은행에 잘 모셔놔서 다 돌려줄게 한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집주인들이 전세를 껴서 갭 투자로 그 집을 산 경우가 많죠. 만약 그게 아니면 다른 투자에 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결국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으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현재 역전세 맞은 주인은 주인대로,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는 건데 주인이 내줄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더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반대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 왜 대출을 해주냐? 야, 그럼 또 저 사람한테 또 대출을 해주면 또 갭 투자로 집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전세금 못 돌려주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게 해야지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완화는요,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한해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대출받은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세금이 8억이었는데 지금 6억이라면 2억만 더 대출을 해주고 그 2억도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을 한다는 거죠. 또 만일 세입자를 못 구했다면 전세 8억을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주고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대출부터 먼저 갚게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억 대출 받은 게 선순위 대출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는 그 집에 2억 대출이 있으면 전세 6억에 들어가는 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집주인이 만일 대출 이자를 못 내갖고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으로 주인이 대출받은 거는 선순위 대출이 되니까 이런 집을 볼 때는 현재 매매 시세랑 전세금이랑 잘 맞춰서 계약하셔야겠죠. 아마 임차인은 선순위 대출 때문에 제값 주고 전세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6억이 아니라 3억에서 4억은 되어야 임차인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세입자를 받아도 부족한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하는데 과연 다시 낮은 전세로 내놓을까요? 이것도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주인분들이 전세료를 안 받고 월세로 돌리겠다,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전세 물량은 줄어들 것이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월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면 월세로 돌리는 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세부 사항을 좀 꼼꼼히 체크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못 돌려주면 집 팔아서 갚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해서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집이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도 힘들지만 세입자도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갭 투자해서 집 사신 분들이 무조건 다 부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도 그보다 싼 전세나 월세 살면서 어떻게든 연끌해서 돈 모으는 방법으로 집 한 채 장만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알뜰살뜰 열심히 일해도 돈 모아도 자산가치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드니까 서민들도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또 세입자라고 해서 다 서민도 아니에요. 자기 집 있으면 여러 이유로 세입자로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흑백 논리로 세입자는 서민, 집주인은 부자, 뭐 이렇게 확 가를 수도 없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확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확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45% 정도가 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집값이 높거나 너무 낮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입장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입장도 우리가 늘 기억해두고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집값이 막 올라가면 조만간 정책이 나오겠네. 또 막 내려가면 정책이 또 나오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역전세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역전세난이 조금씩 해결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면 전세 가격도 급락도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것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여지도 보일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